여기 대한민국의 1급 국가 기밀입니다.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부대는 멈췄고 누군가는 수갑을 찼다고 합니다. 매일 밤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던 한 병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연천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한도윤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옆 침상의 정하늘 일병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하늘이는 도윤을 따르는 유일한 후임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야, 한도윤. 또 혼자 일어났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분대 김상훈 병장이 다가왔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습관이라. 중국에선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 상훈의 말에 도윤은 잠깐 멈췄어요. 12살에 한국으로 온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점호 시간이 되어 중대원들이 생활관 앞에 모였습니다. 도윤은 항상 뒷줄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한도윤 병장. 예. 오늘 작전 통제실 근무다. 정확히 해라. 알겠습니다. 작전 통제실. 그곳은 부대의 핵심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어요. 도윤은 컴퓨터와 보안 시스템에 밝아 종종 이런 업무를 맡곤 했습니다. 오전 근무 시간 도윤은 모니터 앞에 앉아 각종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유독 빨랐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와 좌표들을 보며 무표정하게 작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 오늘 밤에 영화 볼래요? 미안, 오늘은 좀, 또 어머니한테 전화하시는 거죠?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매일 밤, 어머니와의 통화는 그에게 일과와도 같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자 도윤은 조용히 생활관을 나섰어요. 부대 한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엄마, 나야. 도윤아. 오늘 힘들었니? 리웨이의 목소리엔 특유의 중국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깨가 저절로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작전실 근무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중요한 일 하는구나. 엄마는 왜 항상 걱정하실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데 너 혼자 거기서 힘든 일 당하는 건 아니니? 엄마, 저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부대 상황이 어떤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래야 엄마가 덜 걱정하지 않겠어? 도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냥 훈련하고 근무하고 그래요. 훈련은 어디서 해? 위험한 곳은 아니지? 도윤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떨렸어요. 어머니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다.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 통화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는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엄마가 너무 자세히 묻는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머니와의 통화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오늘도 고생했지? 네, 엄마.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도윤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뭘 했니? 그냥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작전실에서 뭘 하는지 엄마한테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리웨이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데 지도 보고 보고서 정리하고 그런 거예요. 지도? 어떤 지도? 그냥 부대 주변 지형도 같은 거요. 리웨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지도 사진으로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니? 우리 아들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 건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엄마 걱정을 덜어주려면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은데. 다음 날 도윤은 작전 통제실에서 근무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지형도를 보면서 손가락이 자꾸 휴대폰 쪽으로 향했어요. 주변을 살핀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촬영하고 곧바로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날 밤 통화에서 도윤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엄마, 이런 건 다시는.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하지만 리웨이의 요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혹시 훈련 일정 같은 거 알 수 있니? 왜요, 엄마? 내가 언제 위험한 훈련하는지 알아야 엄마가 더 기도할 수 있잖아. 도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2살에 한국에 온 이후 어머니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며칠 뒤 도윤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알리페이 송금 알림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용돈이야. 부대에서 힘들 텐데. 갑자기 왜요? 엄마가 아들 걱정해서 보내는 건데 뭐가 이상해? 리웨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주 어머니의 요청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미군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니? 미군 자료요? 응, 한미 합동훈련 같은 거. 엄마가 뉴스에서 봤는데 궁금해서.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왜 미군 자료에 관심이 있지? 그런 건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 하지만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의 요청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하지만 엄마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도윤의 마음속에는 의욕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자료를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형도였지만 점점 더 민감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도윤아, 이번엔 좀 더 중요한 부탁이 있어. 리웨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뭔데요, 엄마? 국방망에 접속할 수 있니?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방망은 군 기밀 정보가 오가는 네트워크였어요.
그건 왜 필요하세요? 엄마가 아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한국 상황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데, 엄마가 아는 분? 도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그런 건 정말 위험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결국 도윤은 다음날 새벽 근무 시간에 국방망에 접속했습니다. 주한미군 표적 위치와 부대 이동 경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걸 정말 찍어도 되는 걸까? 손이 떨렸지만 도윤은 빠르게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자료를 전송한 후 도윤의 계좌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 돈은 뭐예요? 그냥 내가 고생하니까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엄마가 벌었으니까. 도윤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지? 며칠 후 리웨이는 더욱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야간 경계 취약 시간표 같은 거 구할 수 있니? 그건 정말 위험한 정보인데요.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부탁.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점점 커져가는 의욕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야간 경계 시간표를 촬영해 전송했어요. 다음 날 부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드론이 해킹당해 추락한 것이었어요. 전 병력 비상 소집. 중대장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훈련 중 드론이 해킹당했다. 외부 침입 가능성을 조사 중이니 모든 병사는 대기하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내가 보낸 정보 때문에? 그날 오후 부사관 한 명이 드론 추락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고? 그날 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 많이 다쳤니?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놀라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보낸 자료가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 의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덤덤하시잖아.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놀라실 텐데.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형,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걸까? 아침 점호 후 도윤은 다시 작전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드론 추락 사건 때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윤은 우연히 다른 병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드론 사고 정말 심각하더라. 해킹당했다면서? 응,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고 하던데. 내부 정보? 그럼 누군가 정보를 빼돌렸다는 얘기야?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식사를 하는 내내
도윤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 김 상사가 작전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상사님. 요즘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어제 사건 때문에 상부에서 예민해져 있거든. 알겠습니다. 절대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야. 김 상사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 오늘 영화 보러 가지 말고 그냥 쉬세요. 고마워, 하늘아. 근데 나 오늘도 전화해야 해서. 또 어머니한테요? 요즘 너무 자주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요즘 엄마와 통화가 너무 잦았지.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윤은 긴장한 상태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 도윤아. 어제 얘기한 그 자료 좀 더 구할 수 있니? 리웨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부대 상황이 좀 예민해서. 예민하다니? 왜? 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강화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엄마가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엄마,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걱정돼서 보라고 한 거잖아.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정보들을 요구하시잖아요. 도윤아,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리웨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엄마가 널 해칠 리 있겠니?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의심해? 그런데 도윤아, 이번엔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뭔데요? 이 파일을 군 내부 통신망에 올려줄 수 있니? 리웨이가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이야. 네트워크 점검용이라고 하더라.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네트워크 점검용? 이상하다. 엄마, 이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을게.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점점 커져가는 의욕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파일을 보며 계속 고민했어요. 이 파일을 정말 올려도 되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작전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사해서 보안 USB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내용은 보지 말자.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갑작스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이 멈췄어요. USB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건가? 드론 사고도 내 탓일 수도 있는데.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 순간 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군 정보사에 신고하자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결의에 찬 마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조용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미군 정보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제가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기밀을 넘긴 것 같습니다. 정보장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보낸 자료들, 받은 돈, 그리고 오늘 받은 파일까지. 이 USB에 어머니가 보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정보장교가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당신 어머니의 본명은 뭔가요? 리웨이입니다. 정보장교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깐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리웨이,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작전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네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중국 간첩이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드리겠어요. 정보장교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섭겠지만 끝까지 협조해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연락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도윤은 부대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미군 정보사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그 파일은 어떻게 됐니?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정보사에서 시킨 대로였어요. 빨리 해야 해. 시간이 얼마 없어. 리웨이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급하세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네. 다음 날 정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윤 병장, 이제 작전을 시작합시다. 어떤 작전이죠? 당신 어머니에게 가짜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 정보망 전체를 추적할 거예요. 도윤은 긴장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 파일을 어머니에게 전송하세요. 겉보기엔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가짜 정보입니다. 정보장교가 USB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통화할 때는 이 장치를 사용하세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도윤은 작은 녹음 장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도윤은 평소처럼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녹음 장치를 켜놓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도윤아. 그 파일은 어떻게 됐어? 오늘 겨우 업로드했어요. 정말 고마워, 아들아. 리웨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응,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성공입니다. 당신 덕분에 중국 정보망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정말요? 네, 리웨이뿐만 아니라 국내 위장 포섭자 2명도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부대 뒤편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걸까요? 며칠 후 정보사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리웨이가 중국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이요? 네, 아마도 작전 실패 책임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건가요? 며칠 뒤 중국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불명이었지만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소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를 조종한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했던 거야. 이제 내가 선택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가림자로 남을게.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내 선택이 맞았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한 달 후 도윤은 군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범죄자가 아닌 증인 자격이었어요. 한도윤 병장, 당신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판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 한편에는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윤을 믿고 지켜봐준 유일한 동료였어요. 한도윤 병장에게 내부 제보자 공로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도윤은 상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은 미군 정보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역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하늘이와 함께 부대 뒤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도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택해야 할 때가 있더라. 형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하늘이의 말에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2작전 사령부에서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도윤 병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단장이 도윤 앞에 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너 같은 병사를 몰라봤다. 사단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대한민국이 너에게 빚졌다.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일어나세요, 사단장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게 아니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작전 통제실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모니터를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점심시간에 하늘이가 다가왔어요. 형, 전역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경험을 살려서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멋있다. 형 같은 사람이 그런 일하면 딱일 것 같아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얼마 안 남았지? 열심히 해. 그날 저녁 도윤은 마지막으로 공중전화 부스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식 날이 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입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형, 준비됐어요? 하늘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응, 나갈게.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기들, 선후배들,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도윤 병장, 앞으로. 도윤이 앞으로 나서자 중대장이 말했어요. 너는 단순한 병장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킨 진짜 군인이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식이 끝나고 도윤은 짐을 챙겼습니다. 별것 없는 짐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형 연락 자주 해요.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도 몸 조심하고. 도윤은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시내로 나온 도윤은 처음으로 민간인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윤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군 정보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한도윤 씨, 혹시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세요? 어떤 일인가요?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잠깐 생각했어요.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겠네. 좋습니다. 해보겠어요. 며칠 후 도윤은 새로운 직장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동료들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인사하자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당신 같은 분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첫 업무는 국가보안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작업했습니다. 이런 허점들로 인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구나. 점심시간에 도윤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과거의 아픔과 혼란을 딛고 이제 진짜 내가 되었다. 엄마는 나를 조종한 게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였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가는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싶게 만드는 이유다.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 감사했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별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어요.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집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이제 더 이상 중국 출신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이 땅을 지켜낸 국민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자가 되어 사라졌지만 도윤의 삶은 이제 한 줄기 빛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말합니다.
가족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나는 나라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가족과 조국 사이의 선택,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